여러분은 혹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살기 싫은 사람은 있어도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요, 한의학 박사이자 만성질환 전문의인 선재광 저자님의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입니다. 출판사는 전나무숲이네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대로만 실천하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방법만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물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텐데요. 그 외에도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질병 예방의 해법으로 좋은 물 마시기를 소개하고 있고, 자연이 준 물의 축복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보호자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체를 유지하는 현금 자산과 같다. 둘째, 물은 세포 구조를 완성시킨다. 수분이 충분해야 세포가 원활히 기능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축적된다. 셋째, 물은 음식물의 대사와 영양 흡수를 돕는다. 물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용해해 소화 흡수와 대사를 돕는데, 이 과정에서 물속의 미네랄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체내에 들어온 영양분을 빠르게 세포 속으로 옮겨준다. 넷째, 물은 폐를 도와 인체를 청소한다. 폐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다섯째, 물은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 완충한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체내 수분이 줄어드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수분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물은 생각하는 힘과 집중력을 높인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집중력이 높아져 주의력 결핍이 예방되고 공부나 업무의 능률이 향상된다. 일곱째, 물은 부작용이 없는 피로 회복제이다.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찾아주어 숙면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여덟째, 물은 눈과 피부 건강, 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평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유지되어 탄력 있는 피부를 간직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성 호르몬의 생산이 방해받는다. 여성의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월경전 증후군과 폐경기의 열감이 완화되기도 한다. 이렇듯 물은 인간에게 생명 그 자체이고 에너지의 근원이며 건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좋은 물을 좋은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물, 즉 미네랄이 풍부하고 pH가 7.1에서부터 8.5 사이의 약 알칼리수를 마셔야 물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체의 세포와 혈액이 약 알칼리성이고, 약 알칼리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의 흡수를 돕고 각 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수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물이 아닙니다. 특히나 필터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수기는 4가지 필터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티멘트 필터, 프리카본 필터, 중공 사막 필터 혹은 역삼투압 필터, 포스트 카본 필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삼투압 정수법은 정수 과정에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제거되고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면서 물이 산성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몸의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불순물은 제거된 깨끗한 물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직수형 정수기는 어떨까요? 직수형은 주로 중공사막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거르지 않아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어도 완벽하게 정수된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국내 생수와 수돗물의 미네랄 성분을 비교해보면 미네랄 함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돗물에 더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은 수시로 넉넉하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넉넉하게라 함은 하루 2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본인의 몸무게에서 0.03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하루 적정 물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성인의 경우 1.8리터가 되겠죠. 하지만 성장기에는 조금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3.3리터, 여자 청소년의 경우 2.3리터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알고 보면 물은 오장육부, 혈액, 뇌혈류 등등 온몸 구석구석 물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필수입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마셔주는 것이 좋고 조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상 후 아침 식사 30분 전, 오전 10시경, 점심 식사 30분 전, 오후 3시경, 저녁 식사 30분 전, 운동 전후, 취침 전 이렇게 자주 마셔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은 음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음료와 물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음료에 들어있는 성분이 때로는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수 상황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 시의 수분 섭취법 3가지입니다. 첫째, 술은 절대 빈속에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둘째, 술을 마시는 사이사이에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대신 이온 음료를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수 선택법입니다. 바로 생수병에 기재된 먹는 샘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먹는 샘물의 경우 혼합 음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됩니다. 소문, 트렌드, 저렴한 가격에 속지 마세요. 깨끗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취된 물인지, 미네랄 함량이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약 1리터당 100mg의 미네랄이 건강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가장 좋은 수분 공급처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속의 수분은 소화기를 거쳐야 하기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체내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야채로는 수박, 오이, 토마토, 딸기, 자몽,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배추 등이 있습니다. 찬물은 체온도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체온은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까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항상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승화강의 원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찬물을 마시면 이 조화가 한 번에 깨집니다. 또한 질병에 따라 수분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저하증, 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면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는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하는 질병입니다. 다음은 물로 인한 세균 감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생수 뚜껑을 열면 그때부터 세균이 증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뚜껑 딴 생수는 그날 다 마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메모하셔도 좋고요.
기억이 안 나실 때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가요? 물의 효능과 좋은 물의 특징, 가려야 하는 물의 특징, 마시는 양과 주의할 점 등을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존에 마셨던 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마셔야 할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실 테죠. 물론 건강한 몸에는 행복이 깃들 확률도 올라갈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